Good afternoon,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m Lawrence Yu. 제 이름은 로렌스 유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FDA의 Product Quality Assessment 2 Office의 디렉터 국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ICH M4QR2 엑스퍼트 워킹 그룹의 또 라포터로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ICH M4QR2 드래프트 가이드라인과 현재 미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측에 본 중요한 중요한 행사를 주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4QR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그 품질 정보를 그 제약 제품의 의약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조직화하고 또한 프레젠트하는지를 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가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있었던 M4QR1 같은 경우는 2002년 9월달에 발표가 됐었는데 그 당시로는 굉장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글로벌하게 조화된 컨텐츠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CTD의 형태로 품질 정보가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모듈 1.3 같은 경우는요, 퀄리티 오버올 서머리가 들어가 있었고, 모듈 3 퀄리티와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개선이 된 것이었죠. 과거에는 그 지역별로 그 형태가 방식이 있었고요. 또 따라서 이는 약물 승인에 있어서 장애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통합된 구조가 있어가지고 어떠한 규제 당국에서든지 일관성 있게 평가를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에 사실 M4QR1이 현대 제약 개발과 관련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좀 업데이트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깨닫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글로벌한 이행과 관련된 겁니다. 사실 M4QR1이 좋기는 좋았지만 그래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규제적인 차원에서 컨버전스가 가능한 그러한 이해를 서포트할 수 있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만은 현대적인 의약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했습니다. M4Q타 같은 경우는요, 그런 현대적인 개념을 충분히 서포트를 못했다는 그 단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건 2002년도에는 없었던 제품들이죠. 뭐 ADC라든지 세포 치료제라든지 백신 같은 거든지 2002년도에 없었던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과 관련된 정보가 어디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디지털 기술의 통합인데 디지털 기술 덕분에 데이터 관리하는 방법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규제 심사하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업계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규제 당국 입장에서도 업무를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이슈요. M4QR2와 관련된 이슈들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 제품과 제조 정보가 잘 정리가 돼서 쉽게 접근하고 또 쉽게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제약과 그 컨트롤 정보가 저희가 새로운 구조에서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품질과 관련 어떤 과학 기반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할 수 있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QR2 같은 경우 규제 관련된 품질 정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구조로 있어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M4QR2가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서미션 하는데도 더 용이할 수 있게 하고 또 평가 심사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ICH 퀄리티 가이드라인에서 들어있는 QA에서 Q14까지인데 있는 그 개념과 데이터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과 또한
그러한 또 맞출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생물학자가 됐던 화학약자가 됐던지 간에 모든 이제 약재들이 의약품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범위를 다 갖추고 있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MQ4QR2가는 6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6E라고 부르는데요. 이 6가지 이제 전략적인 요소가 우리의 전반적인 전략을 결정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요. 이제 이런 이제 서류 준비에 있어서 좀 더 과학과 그다음 위험 기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제 통합된 이제 방법이 필요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E가 되겠는데 뭐 CTD 모듈 2와 그리고 이제 3에 있는 그를 위해서 이제 정보를 어떻게 이제 정리하고 또 이제 포지셔닝할 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좀 더 강화된 라이프 사이클과 이제 지식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규제 당국과 이제 신청자 간의 또 의사소통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현대적인 이제 제약 개발과 관련된 제품과 공정 혁신을 수용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규제 당국에서 이제 기대하는 사항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브미션이라든지 심사에서 필요한 이제 디지털 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이러한 이제 전반적인 심사를 이제 합리화하는 것이 6E에 포함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이것을 이제 발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디지털화가 더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QR1에서 R2로 감에 따라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이퍼 베이스드뿐만 아니라 정말 디지털된 이제 데이터 접근 방법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R2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도 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AI라든지 ML이라든지 바이오 인포메티카 같은 첨단의 그 기술들을 이제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2002년도에는 없었던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조화된 데이터 관리도 포함이 되는데요. 현대 데이터 관리 이제 프로세스로부터 이제 서포트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석도 좀 용이하게 하고요. 또한 의사결정도 더 용이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애주기 관리인데요. 이 승인 후 이제 변경 관리를 전부 다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레귤레토리 서피션이라는 것은 사실 제품의 여정에 있어서 이제 초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유연성이 되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그 의료 제품에 있어서 어떤 적용 가능한 이제 구조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자 제품에서부터 뭐 첨단의 뭐 제품에 이르기까지 뭐 다 이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QR2 같은 경우는요, 모든 사람 인간을 위한 모든 의료 제품, 메디시널 프로덕트를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마스터 파일을 이제 포함한 초기 이제 시판 이제 허가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승인은 이제 서류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새로운 이제 제품 유형에 대해서 이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중요한 이제 엘리멘트들을 보면은요, 모듈 2.3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퀄리티와 관련된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요. 무엇인지 왜라는 그러니까 what과 why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모듈 3 같은 경우거든요. 어떻게 그리고 이제 세부적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 그리고 세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어서 이렇게 제출을 준비하는 그런 업체라든지 또 원활하게 일을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또 규제 당국 입장에서 더 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는요, 그 M4QR2에서 어떤 가장 중요한 이제 개념의 변경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날은요. EMA하고 FDA 같은 경우는 모듈 3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PMDA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모듈 3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규제 당국들이 좀 더 통일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건데요. 모듈 2 같은 경우는 제품에 대해서 핵심적인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공정이라든지 하는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승인 후 이제 생애주기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또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듈 2에 있는 정보들이고요. 모듈 3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의 훌륭한 이제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모듈 2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모듈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디지털 툴이라든지 표준화라든지 데이터 관리라든지 이제 첨단 이제 분석과 관련된 뭐 새로운 이제 컨셉을 갖다 서포트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2 같은 경우 좀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환자 중심의 전 세계적으로 조화된 서미션을 가능하게 하고 또 동시에 이제 서류와 관련된 중복을 최소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서미션하고 제품의 그 형태를 다 수용을 가능하게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조화된 제품 품질 서미션과 관련을 향후에 이제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4QR2 디자인은 이런 하이라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제 이해를 또 가능하게 하고요. 또 심사도 원활하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머줄 2.3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what 그리고 이제 why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발 과정에 대한 요약도 하고 있고요. 이제 과학적인 근거도 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품질과 된 내용, 제품 이제 품질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코어 퀄리티 인포메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제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개발과 그 관리 전략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3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이제 서미션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바로 여기가 바로 how와 이제 세부적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심사를 규제 당국에서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하면 그런 세부적인 정보도 이제 볼 수가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조직도 같은 경우는 이 M4QR2의 전반적인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죠. 그렇지만 각각을 제가 좀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듈 2.3이 이제 퀄리티 오버뷰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 2.3을 보면은 6개의 섹션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제 2.3.1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이것이 근간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를 제공하는 건데 여러분의 제품의 명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관 입장에서 뭘 평가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2.3.2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반적인 개발 및 그리고 이제 관리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략적인 오버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QTPP 하고요, 이제 CQA들하고요, 개발 전략하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전략이 다 포함이 들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이 어떻게 이제 설계가 되고 또 컨트롤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QI가 바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과학하고 위험 기반의 이제 심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듈 3에 있는 그런 정보와 똑같에 기초해 가지고 이제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2.3.3하고 이제 모듈 3에 있는 정보를 같이 봐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굉장히 일관성 있게 이제 모듈 2하고 모듈 3을 서로 레퍼런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최종적인 제품을 이제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 이게 바로 2.3.4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양이라든지 관리 전략에 대한 이제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5가 이제 생애 주기 관리가 된다 PLCM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의 이제 생애 주기에 있어서 어떻게 변경 관리를 하는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지 서머리라든지 PLCM이라든지 프로토콜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6인데요. 이게 제품 품질 이제 편익 위험 분석인데 이건 옵셔널입니다. 일부 특정 제품에만 국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석 승인을 받기 위한 경우 그리고 또 그 경우에는 전반적인 이 편익 대비 이제 위험을 이제 평가할 때 이 부분도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듈 3이 되겠습니다. 3.15 body of data라고 보는데요. 방법, 데이터 그리고 기타 관련 품질과 관련된 정보로서요. 모듈 2.3을 이제 서포트하는 건데 그런 정보들에 대한 이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R1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당시에는 정보가 여러 곳에 이제 퍼져 있었고 굉장히 중복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R2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승인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업체라든지 또한 이제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섹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섹션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할까요? 이 섹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초기 이제 시판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생애주기 관리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이제 시판 허가를 이제 받을 때 승인을 받을 때
그러니까 2.3 섹션 같은 경우가 있는 전반적인 이해를 가능해 하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는 뭐 2.3.2, 그다음에 2.3.4, 그리고 2.3.3, 그리고 이제 모듈 3이 여기 이와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 3 같은 경우는요, 아주 세부적인 이제 방법 그리고 데이터, 그다음에 평 심사와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애 주기 관리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정보는 생애 전반에 걸쳐서 이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3 섹션에서는 이제 개발 서머리와 이제 그 저스티피케이션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승인 후 이제 병건과 관련돼서 보완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듈 3에 있는 정보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뭐 서포트 데이터와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심사를 잘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섹션에 있는 각각의 모듈을 보도록 할 거고요. 물론 이제 모듈 3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2.3.1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 있고 한마디 그 제품과 관련된 그 동종 정보, 그러니까 아이디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DS와 관련된 정보, DP와 관련된 지금 그 이름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용량과 관련된 형태라든지 강도, 그다음에 투약 경로,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옵셔널 인핸스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넣어서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제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제품에 있어서는 이렇게 옵셔널 인핸스먼트가 있으면 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심사하는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제품이 뭔지 어떤 제품인지를 갖다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섹션은 2.3.2가 되겠고요. 이는 굉장히 그 전략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개괄적인 내용을 제공을 하고 또 이제 심사를 할 때 이제 개괄적인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 ICH 이제 퀄리티 관련된 개념에 기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니즈를 파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CQI 컨텐트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개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QTPP하고 CQ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반적인 제품 개발 전략에 들어가 있고요. 전반적인 관리 전략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2.3.2의 세 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이아그램을 보면은 이 CQA하고 그 다음에 뭐 QTPP하고 뭐 그다음 부영제하고 뭐 이런 부분들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한 이제 관리 전략으로서 이 규제 심사를 갖다가 이제 서포트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어떤 경로를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섹션 2.3.3 섹션입니다. 여기에는요 과학 그리고 이제 위험 기반으로 이제 규제 심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심사 후 이제 허가를 하고 또 이제 생애주기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제 주요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제 심사 기초라는 것이 있고요, 생애주기 관리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현재 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포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성이 있다는 것은요, 생애주기 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요. EC, 그러니까 ICH Q12에 있는 EC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가 절대 줄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를 죽이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에 있는 정보를요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심사하고 또 생애주기를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이걸 갖다가 구성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인데요. 이것은 개발과 관련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결정을 내리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목적은요 DS, DP 그리고 이제 그런 컴포넌트라든지 또는 제조 공정들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과정 동안 있었던 주요 선택권, 의사결정이 들어가 있고 과학이라든지 위험 기반의 어떤 정당성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요한 이제 컨텐츠 관련된 에리아가 있는데요. 프로세스 디벨롭먼트과 관련돼 있습니다. 어떤 이제 상업적인 이제 공정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전략에 대한 정당화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어떤 특정 이제 컨트롤을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 개발과 관련 선택을 했을 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개발을 정당화하는 이제 섹션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승인 후 이제 서류에서는 충분히 개정이 될 수 있고 보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애 그 제품 생애에 걸쳐서 이제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03.5 같은 경우는요. 좀 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인데요. 그 제품의 그 생애 주기에 걸쳐 가지고 이제 변경을 관리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개 섹션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변경 요약과 이제 정당화가 되겠습니다. 승인 후에 필요한데요. 제한된 변경과 그 배경에 대한 요약이 들어 있고요. 현재와 제한된 그 컨텐츠 내용을 비교하는 테이블이 있고요. 그다음에 크로스 레퍼런스가 있는 시티드 섹션이 있고요.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이제 근거, 그러니까 저스티피케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3.5.2가 되겠는데요. 이건 옵셔널과 관련한 그런 부분인데요. 프로덕트 제품의 생애 관리 다큐멘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 승인 후 이제 품질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라든지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승인 후 이제 변경 관리 이제 프로토콜의 명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3.5.3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PACMP에 대한 컨텐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생애 주기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반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변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6 같은 경우는 옵셔널입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그런 한 섹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편익 대비 위험을 이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특히 이제 신속 심사할 때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충족시켜야 되는 그러한 의료적인 니즈가 있을 때 이제 유관성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핵심 내용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위험을 이제 저감하는지, 환자 중심의 이득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영양 평가, 이것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품질이 그 의도된 목적에 적합한 지역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섹션은요, 품질과 관련된 고려 사항들을 전반적인 그 편익 위험 평가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듈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3은요, 굉장히 포괄적인 저장소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모듈 그 2.3을 이렇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품질 정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그런 이제 여기 들어 있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서포트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승인 후 이제 변경의 이제 결과로 이제 개정이 되든지 보완이 될 수 있는 게 모듈 3에 들어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모듈화된 방식을 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화된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 형식을 서포트할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뭐 서브스탄스라든지 방법을 다 서포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압축된 이제 구조인데요. 그래서 모든 필요한 정보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구조화될 수 있게 구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M4Q2에서 이제 있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2에서 좀 변경된 중요한 내용은요, 바로 여긴 좀 다른 이제 DS라든지 그 raw material들이 이제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보를 이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ISO, IDMP 이제 표준하고 봤을 때 뭐 그렇게 이제 중복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MCS 모델에 따라서 이제 정보가 조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이제 R2에서 새도록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물질에서부터 이제 포장재, 그 원자재, 그 다음에 뭐 부영재 등등을 다 이제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그다음 분석 절차라든지 또 이제 시설 관련된 정보는요. 여기는 개별적으로 따로 분리가 돼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이 똑같은 정보가 이제 반복되는 것을 이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DMCS 모델입니다. 굉장히 정보를 그러니까 매트리라든지 뭐 이런 정보에 대해서 디스크립션 뭐 등을 이제 표준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DMCS, 그 Description, Manufacture, Control, Storage의 약자가 되겠는데요. Description은요, 그 매트리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특징 무엇인지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substance인지 매트리얼인지 이제 프로덕트인지 구분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M은 Manufacture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제품 생산 과정을 개요를 하고 있고요. C는 컨트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뭐 사양과 같이 이제 품질 관련된 컨트롤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 스토리지가 되는데 안정성이라든지 그 용기의 뚜껑 정보라든지 뭐 재시험 기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DMCS 같은 경우는 주요 이제 도시어 섹션에 다 적용이 돼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정보 관리를 할 수 있고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영제가 됐던 뭐 원자재를 보고 있던지 간에 정보가 일관적으로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좀 더 그 자료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심사를 하는 사람이나 굉장히 효율적으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 DMCS 모델에서 정보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DP와를 예로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우선은 이제 품질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매트리얼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섹션에는 굉장히 개괄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이해 당사자라든지 이제 규제 당국이 이제 알아야 되는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는요, 구성은 어떻게 되고 속성은 어떻게 되고요. 그다음에 매뉴팩처를 보면은 이제 공정이라든지 이제 크리티컬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컨트롤을 보면은 이제 사양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 있고 스토리지 부분을 보면은요, 용기와 관련된 설명이라든지 안정성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3.4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과학과 위험 기반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왜 어떤 특정 그 제형이 선택이 되었는지, 왜 그게 개발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조 공정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평가가 된지도 들어가 있고요. 배치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양을 어떤 적을 갖다가 정당화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컨트롤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스토리지 부분 같은 경우는 안정성 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특정 그 용기 이제 컨테이너 클로저 시스템을 썼는지에 대한 이제 정의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까지는 2.3.3인데 하고 2.3.4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how에 대해서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body of data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2가 되겠고요. 이 섹션에는요. 여기는 뭐 raw data라든지요. 여기는 실험 데이터라든지 제형을 위하고 이제 제품 개발을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제 배치 분석 데이터라든지 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어떤 근거 기반의 정보로서요. 그 어떤 DSJ와 관련돼서 이제 근거할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CQI에 들어가 있는 하이 레벨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게 바디 오브 데이터가 어떤 이 도시아가 좀 더 투명성이 있고요, 좀 더 논리적이고요, 그다음 쉽게 이제 찾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레벨에서 이제 정보가 일관적으로 이제 구성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래서 description, manufacture, control, 스토리지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이제 정보가 정돈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프로덕트와 관련된 용어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용어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면은 프로덕트와 관련된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R2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여기 정의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종이가 다르긴데 우리가 조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조화를 하고자 하는 거고 그렇게 하자면은 굉장히 일관된 그런 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러그 프로덕트 DP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최종 즉각적인 이제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이제 환자에게 이대로 이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이제 DP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디시널 프로덕트인데 이제 북미에
분들에게는 이게 새로운 용어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정보가요. 뭐 의학 제약 제품이라든지 또 복합 제품으로서 동물이나 사람들에게 투약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예방적인 목적이 있고 이제 치료적인 목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메디시널 프로덕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드 메디시널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이요. 어떤 포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대로 판매가 되든지 공급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용어인데요. 이것이 multi-constituent product 또는 이제 복합 성분 제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PM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두 개나 그 이상의 성분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는 어떤 특정적인 치료적인 목표를 위해서 함께 사용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같이 하나의 마케팅 유닛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DP가 어떤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같이 함께 이제 구성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마수티컬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실제 정량적인 정성적인 구성입니다. 그 환자에게 투약이 되는 제품으로서 어떤 정량제 정성적인 이제 구성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이 모든 지역에서 일관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규제 당국에서는 공동의 언어를 가지고 심사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업체계뿐만 아니라 이제 심사 그 규제 당국에서도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각각의 프로덕트나 프로덕트 카테고리가 실제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DP1 있습니다. 프리필드 시린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DP2는요. 유리로 된 바이얼에 들어가 있는 가루 파우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M 쪽은요. 이제 포장이 된 의료 제품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포장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포장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 포장지는 무엇인지 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어떤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 바늘이 있고 그다음 프리필드 시린지가 있고 또 이제 가루 파우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pH 섹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는 그 용액을 갖다가 주사를 하기 위해서 조제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루를 갖다가 어떤 용액에 섞어서 용액이 되는 건데 과거에는 reconstitution이라고 재조합이라고 불렀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용어가 달라가지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transformation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루에서 이제 액체로 변했다, 용액으로 변했다라는 참에서 이제 transformation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D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어 있는 이제 기기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DP1, DP2, medical device, 그다음 메디시널 제품, 그 다음에 이제 pharmaceutical 제품, 그러니까 변환 이후에 이런 제품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들이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미션을 할 때 이제 어떤 용어를 기준으로 해든지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어떤 용어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별 정보를 좀 제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M4Q to R2 같은 경우 좀 더 조화 그리고 이제 컨버전스를 이제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이제 필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R2에는 근데 지금 리저널 섹션이 없습니다. 이 리저널 어떤 구체적인 이제 필요한 정보만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특정 지역에서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코어 그 도시 퀄리티 이제 도시에다가요. 어떤 특정 지역,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요. 만약에 추가적인 정보를 넣어야 된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따로 해서 그 각각에서 어떤 국가별로 또 그 한 또 지역별로 또 이런 리저널 그 부분이라는 것을 둬가지고 지금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별개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장점이 있냐면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업계 입장에서는요, 규제 당국에서 이제 뭘 예상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이라든지 이제 개발 비용을 낮출 수가 있고요. 그다음 서미션을 준비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가 있고 이제 관련된 이제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애주기 관리라든지 승인의 변경을 좀 더 잘 서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리저널 섹션을 말씀을 드렸죠. 그 리저널 섹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재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심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과학이든 리스크 기반의 심사를 더 가능하게 해주고요. 또 뿐만 아니라 향후에 미래에 이제 디지털할 수 있는 여지를 또 남겨두고요. AI라든지 머신러닝 등이 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남겨두는 게 되겠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이제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런 새로운 이제 의약품이라에 더 빨리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공급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생애주기 관리된 부분을 이제 개선시켜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규제 당국에서 심사를 더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환자가 그 제품을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반적인 혜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어떨까요? 25년 5월, 그러니까 2달 전 정도가 되겠죠. 그때 이제 스텝 2A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전체 총회라든지 회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규제 회원들이 다 이제 승인을 했었고요. 이제 공청회를 위해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던스는 ICH 웹사이트에 이미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들과 올해 그리고 내년 커뮤니케이션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결과를 이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해결을 좀 하고요. 그래서 27년 이제 6월 정도 최종 승인을 한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그러니까 엑스퍼트 워킹 그룹에서 저희가 이제 다루었던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워킹 그룹에서는요. 그 여러 가지 권고 이 M4Q R2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행돼야 되는지에 대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이제 ECDD 4.0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계획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모듈화적인 접근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 규제 당국으로 하여금 저희가 ECD 이제 포맷을 이제 채택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회수도 더 용이하고요. 또 이제 레퍼런스도 하기가 쉽기 때문에 ECDD 4.0을 채택해 주실 것을 저희가 규제 당국 쪽에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아직까지 이제 ECTD 4.0을 안 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좀 계획을 좀 세워서 ECTD 4.0을 좀 이행해 주기를 저희가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N4QR2의 가이드라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제 최대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이제 전환기가 있어야 됩니다. 상당한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텝 4하고 실제적인 임플리멘트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전향적일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러한 이 업계나 규제 당국에서는 이제 최소한의 이제 디스럽션을 주면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적인 이제 발전을 최대한 이제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차분히 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4QR2는요, 혁신과 효율성 그리고 글로벌 조화를 합쳐서 환자들이 더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이게 우리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좀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규제 절차를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이제 환자에게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행을 할 때 이제 저희가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업계에서도 이제 규제 당국에서도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분명히 이제 편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하는 그 노력들이 충분히 이제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요, 여기에 대해서 더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링크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드래프트 가이드라인은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컨셉트 페이퍼 같은 경우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ICH 이제 그러니까 Public Consultation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 문서들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컨설테이션 과정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풋이 이 M4QR2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게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미래 좀 더 퀄리티 서비션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에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워킹 그룹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 참여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규제당국이나 이제 업계를 보시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이제 규제 당국에서 그리고 업계에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노력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구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이해 당사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질문이 있거나 또 인풋이 있다면요, ICH의 이제 사무국을 밑에 있는 주소를 통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참여가 좀 더 나은 치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걸로써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로렌스